안녕하십니까. 고양시 하정동에 위치하고 있는 스터디 진로 진학학원의 김희창 원장입니다. 오늘 강의 주제는 입시란 무엇인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약술형 논술을 준비하는 고3 수험생과 N수생들이 입시 전략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간략하게 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저는 고양신문에서 교육 칼럼을 쓰고 있으며 호소대에서도 진로 진학 상담사 자격증반을 맡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제 소개를 마치고 본격적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논제는 입시란 무엇인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입시의 사전적 의미를 살펴보면 입시는 대학에서 입시생을 선발하기 위한 시험이죠. 그렇다면 입시의 주체는 과연 누가 될까요? 학생인가요? 아니면 대학이 될까요? 하지만 대학이 중심이 됩니다. 결국 이 얘기는 입시를 치르는 수험생의 입장이 아닌 평가자인 대학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준비해야 한다는 점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러한 사항이기 때문에 수험생이 무작정 입시를 준비해서는 절대 입시에서 성공하기 어렵다는 의미가 되겠죠. 따라서 같은 내신, 같은 수능 성적이라도 입시 전략에 따라서 대학의 색깔이 달라지기 때문에 입시에서는 무엇보다도 전략이 중요하다는 것을 명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 입시란 무엇인가의 주제에 대해서 다음 세 가지 측면에 대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입시란 무엇인가? 다시 한번 정리하면 대입의 전략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며 첫 번째, 현실을 정확하게 파악해야 한다. 두 번째는 입시에 다양하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세 번째는 입시를 넘어 큰 그림을 그리도록 해야 한다. 자, 첫 번째, 현실을 정확하게 파악해야 한다는 점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현재 25년째 대한민국 교육 특구 지역인 대치동, 목동, 일산 등에서 입시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희창 입시 컨설팅이라는 전문 입시 컨설팅 교육 브랜드를 운영 중이며 전국의 다양한 성적대의 수험생들이 입시 컨설팅을 받으러 옵니다.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등 명문대를 진학해야 한다는 인식이 지금보다 확연하게 줄어들지 않는 이상은 치열한 경쟁의 구도는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자, 명문대에 진학해야 한다는 인식이 바뀌지 않는 한은 경쟁 구도의 입시는 계속 지속된다. 꼭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우리는 명문대 진학을 곧 입시 성공이라고 생각하고 있죠. 자, 명문대라고 칭하는 대학이 상위권 일부 대학임을 고려하면 실제로 입시에 실패하는 수험생의 비율은 압도적으로 높은 셈이죠. 자, 성공하는 학생과 실패하는 학생의 차이는 명확합니다. 자, 실패하는 학생들은 성공하는 학생들이 준비하는 것들을 하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실패하는 학생 대다수가 스스로 변화를 꾀하지 않으면서 결과가 바뀌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진학과 관련해 막연한 기대와 막연한 어떤 낙관적인 전망으로 자신을 다독이는 것은 원하는 결과에 아무런 영향을 끼칠 수 없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대학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이며 그것들을 충족시키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진지하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 등급 높은 성적, 더 많은 수상과 봉사 시간 등이 과거와 같은 진학을 보장해주는 시대는 아닙니다. 단순히 줄 세우기식의 입시의 고정관념을 버리고 열린 자세로 현 입시 제도를
정확히 마주할 때 원하는 결과에 한 발자국 더 다가갈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명문대들이 성적 이외에도 다양한 활동을 평가하는 학생부 종합 전형 선발을 선호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 합격하는 학생들의 성적이면 성적, 활동이면 활동, 무엇 하나 뒤처지지 않습니다. 하루 24시간을 충실하게 활용하는 것도 개인의 능력임을 관가해서는 안 됩니다. 자, 명문대를 진학하고 싶다면 지금부터라도 부지런해져야 하며 다음에 거론되는 내용들을 반드시 실천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자, 두 번째 내용 한번 살펴볼게요. 자, 입시 다양하게 접근할 수 있다. 자, 수험생과 학부모들은 대학 가기 너무 어렵다는 불만들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공부만 잘하면 대학에 진학할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지금은 대입 전형이 너무 복잡해져서 챙겨야 할 것들이 많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수시의 등장과 함께 많이 들어왔던 말이지만 제도적으로는 크게 변한 것은 없습니다. 오히려 입시 전형은 더욱 세분화되고 명문대를 준비하는 수험생들의 성적, 실적, 성적 들이 상향 표준화되면서 수험생들의 불만은 더욱 가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생각을 조금만 전환한다면 대학 진학이 기존보다 수월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수능 성적으로만 신입생을 선발했던 과거에는 오직 학업 성취도와 이를 증명하기 위한 단 한 번의 수능 시험이 수험생의 서열과 대학을 결정지었습니다. 혹은 수능 시험 당일 실수라도 한다면 평소 실력을 입증할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습니다. 현재 입시는 다양한 자질과 개성을 지닌 학생들을 위해 진학의 문을 다양하게 넓혀놓고 있다는 겁니다. 성적이 조금 부족해도 자기 주도성과 열정을 토대로 미리부터 준비해 나간다면 명문대 진학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부족한 성적을 만회하기 위해서는 논술, 면접 등의 대학별 고사를 활용해 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은 수학이나 어학, 그 다음은 컴퓨터와 같은 특정 분야의 재능을 활용하여 대학에 진학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자, 우수한 내신 성적이나 수능 성적을 활용하는 것도 여전히 유효한 수단이죠. 이런 다양한 전형에 고민되신다면 내신과 수능 성적 끌어올려서 평가자의 입장과 상관없이 자신이 그것을 돌파하는 방법이 가장 중요할 수도 있겠죠. 자, 세 번째, 입시를 넘어 큰 그림을 그리자. 이거 살펴볼게요. 자, 올해 24학년도는 과거와 같이 여전히 수시 중심의 입시 체계라는 점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정시 선발을 최대 40%까지 확대하고 학생부 일부 기재 방법의 변경과 같은 수시를 견제하는 이슈들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자소서가 없어졌다는 것도 꼭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최근 카페와 블로그 활동을 하다 보면 기존보다 더 많은 수험생과 학부모들이 고민하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예전보다 입시에 대한 인식이 나아졌다고 하지만 여전히 많은 분들이 입시에 대한 상당한 부분에 대해 오해를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비효율적인 방법으로 입시를 대비하고 있다는 점이 매우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분들에게 정확한 입시 정보를 전달해 드려야겠다는 책임감이 들어 현재도 이런 강의들을 찍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세 가지 측면에 대해서 살펴보았고요.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첫 번째, 현실을 정확히 파악해야 입시는 준비하기가 수월합니다.
그리고 입시를 한 가지 측면보다는 다양하게 접근해서 본인한테 적절하고 맞는 것들을 찾아주는 게 중요하겠죠. 그리고 마지막은 단순히 합격해야 된다는 단순한 생각보다는 좀 더 진로와 관련되는 것. 본인이 희망하는 대학도 고려하지만 희망하는 학과를 통해서 내가 어떤 그림을 그려야 되겠다는 큰 그림을 그리면서 입시를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입시란 무엇인가에 대한 강의 내용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